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회계원리 강의 4장 회계거래의 기록과 회계장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차에서 보듯이 1절과 2절 회계거래와 계정기입을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그럼 이어서 3절 회계순환과정과 분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었죠? 회계 거래란 무엇이냐 해서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 구분한다 했었죠. 회계상의 거래란 특별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뭔가 이러한 계정의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 사항이 변동이 발생했을 한 것, 이런 경우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다 해서 이제 계약이나 주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산, 부채, 자본 구체적인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계거래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 도난이나 분실 이런 거, 또 화재, 손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아니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난이 발생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그만큼 뭔가 그 기업의 어떤 현금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러한 경제적 사건은 뭐가 될 수가 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럼 그래서 그거를 회계장부, 즉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에 표시할 때는 우리가 차변, 대변 그런 게 있다 했었죠. 차변은 무슨 뜻? 왼쪽. 대변은 무슨 쪽? 오른쪽. 그런 뜻이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그래서 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차변에 표시할 것이냐, 대변에 표시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차변이 증가할 때 차변에 무엇을 표시했었죠?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 오케이. 자, 대변에 증가할 때 대변에 무엇을 표시했죠?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와 수익의 증가. 그렇게 해서 표시한다는 거. 감소됐을 때는 그 반대고요. 자, 그러면 그거에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 3절 회계순환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기업이 장기적인 존속 기간을 보다 짧은 회계 기간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는데, 매 회계 기간에 회계거래의 기록 및 요약, 재무제표의 작성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카운팅 사이클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이 하나의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3개월 또는 6개월이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 1년 단위로 해서 매번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 그냥 갑자기 재무제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계 거래가 발생한 걸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회계 장부에 표시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다? 그게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 1년의 과정을 우리가 그 회계 처리 자체가 절차가 반복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회계순환 과정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순환 과정은 총 6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단계. 1단계 읽어봅시다. 시작. 거래의 발생 시마다 회계거래를 식별한다. 2단계 거래의 발생 시마다 분계장에 기록한다. 3단계 거래의 발생 시마다 원장에 전개한다. 그래서 여기 거래의 발생 시마다라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 바로 즉시 표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부터 회계 거래를 식별하고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이제 그거를 식별을 하고, 만약에 회계상의 거래다 그러면 이걸 분계장에다 기록을 해야 된답니다. 분계. 그리고 분계장에 기록한 것을 분계장 내용을 우리가 원장, 총계정 원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정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그 계정 총 모아 있는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거, 이것을 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회계기간 말에 수정등계를 한다. 5단계 회계기간 말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6단계 회계기간 말에 회계장부를 마감한다. 그래서 회계기간 말은 이제 결산일,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4월 한 달 회계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4월 30일이 되겠고요. 1년을 회계 기준으로, 회계 기간으로 한다면은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회계 기간 말에 해야 될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4단계에서는 수정 분계를 한다. 앞에서 분계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계를 수정 분계를 하고 5단계에서는 재무제표 작성한다. 우리가 얘기했었죠.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요 시점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단계에서는 회계장부를 마감한다. 그래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기 위한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 총 6단계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에 의해서 회계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는 필수적 단계, 보조적 단계 나누고 있네요. 그래서 필수적 단계는 우리가 앞에 6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회계 기간 중에 거래가 발생한 날 즉시 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회계 기간 말에 결산 때 해야 되는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자, 1단계 뭐였었죠? 회계거래 식별.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자, 회계장부에 표시해야 되는 것은 뭐만 표시한다? 회계상의 거래만 표시한다. 2단계 뭐였습니까? 분계. 자, 회계상의 거래를 장부에 분계장에 표시합니다. 분계. 차변 대변 나누는 것을 분계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전기 이렇게 얘기한다. 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시 가서 수정 분계해서 여기서 기중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계했지만 추가적으로 분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정 분계다. 그 다음에 5번째 5단계 재무제표의 작성, 그 다음에 마지막 6단계 회계장부의 마감 이런 과정에 의해서 회계순환 과정이 총 6단계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수 단계는 아니면 보조적인 단계로요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수정 분계하기 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분계를 하고 난 내용을 반영한 후에 시산표는 뭐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산표라는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산표를 포함해서 뭐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거를 모든 표로 하나를 작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산표. 그래서 이제 뭐 보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순환 과정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 우리가 앞에서 회계상의 거래는 뭐였었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게 증감 변동이 일어난 거를 회계상의 거래다 했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계 회계 장부에 표시한다면 어떻게 장부에 표시할 거냐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분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분계입니다. 자, 분계란 회계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해당 계정 과목의 차변 혹은 대변에 해당 금액을 분계장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분계장이란 회계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회계거래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기록된다. 분계장에는 거래 일자, 계정 과목 및 금액, 원장의 계정 과목, 번호, 원면 및 거래 내용이 기록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계장을 작성할 수가 있대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분계장입니다. 그래서 분계장 먼저 일자가 X1년 3월 3일 우리가 3월 한 달 회계 처리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3월 3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래 내용 비품을 구입했어요. 얼마? 50만 원의 현금주 구입했어요. 그럼 이거를 장부에다 기록을 한다면 먼저 구입한 비품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럼 여기 차변 대변 나누는데 차변 이렇게 해서 50만 원 비품 자산을 구입했구나 표시할 수 있고 또 비품을 구입해서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나갔어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을 표시한다 했어요. 여기다 대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차변에는 비품 50만원, 대변에는 현금 50만원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원면이라는 것은 이제 비품은 15번이고 현금은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분계장을 작성하고 후에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을 작성할 텐데 그 계정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원장에 표시되어 있는 그 번호.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은 1번, 비품 계정은 15번, 뭐 건물 계정은 뭐 20번, 그거는 그 회사에서 그 번호를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일면은 분계장의 일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면은 1페이지. 자, 분계장이 다 넘어가세요. 그럼 다음에 2면 2페이지, 3페이지 연결해 가서 작성하면 되겠죠. 자, 5일날 마찬가지로 현금을 수원은행에서 차입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 차변의 자산 증가는 차변에 표시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은행에서 차입했어요.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돈을 빌려온 건 우리가 부채라고 합니다. 장기 차입금.
그래서 40만 원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계장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이제 분계 절차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또 이렇게 나눠 볼 텐데, 자, 첫 번째는 분계 절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계정에 기록할 것인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이 일어난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발생한 게 이게 뭐냐? 자산의 증가냐, 부채의 증가냐, 자본의 증가냐, 아니면 뭐 감소냐? 이것들을 먼저 기록할 것, 성격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 시작. 차변 혹은 대변 중 어느 쪽에 기록할 것이냐. 이렇게 계정기 이변 법칙.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차변, 대변 어디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나중에 또 실제 한번 또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차변, 대변 어디에 표시할 건지를 표시하고, 세 번째는 금액을 얼마를 기록할 것이냐. 얼마로 기록할 것이냐. 재무상태의 변동액, 자산이 증가했으면, 감소했으면, 부채가 증가했으면, 감소했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표시해라.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느 계정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변, 대변 어느 쪽에 표시할 거냐. 세 번째는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이제 표시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거래의 어떤 결합 관계, 일정한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분계는 복식분계 원리에 따라서 이제 거래의 원인과 결과 이 양측을 이제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서 표시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어디에 표시한다? 차변에 표시한다. 그 다음에 거꾸로 자산의 감소, 여기 자산의 증가하고 이거 반대입니다. 증가니까 이쪽은 감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이거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은 어디에? 대변 요소에 표시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건 차변에 대한 어디에 표시할 거냐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 결국 거래는 자산의 또는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 뭔가 이건 이러한 어떤 결합의 관계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차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대변, 이렇게 해서 결합으로 해서 거래가 발생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그 우리가 자산의 증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거래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1번은 자산의 증가하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난 거래.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1번. 자, 토지 2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지금 뭘 구입했대요? 토지를 20만 원을 구입했대요. 그럼 뭐가 증가합니까? 자산의 증가는 뭡니까? 아,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토지 20만 원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그러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뭘 지급했어요? 현금 2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20만 원 감소. 그래서 자, 토지 2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 20만 원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무슨 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상품을 매입했대요. 그럼 뭐가 증가해요? 상품은 매입했으면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할 거예요. 일단 상품을 구입했으면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네. 그럼 나중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건 뭐야? 의무가 됩니다. 의무, 부채. 그럼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가 된다? 부채의 증가. 그래서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는, 이런 걸 외상매입금이라 합니다. 이 상품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란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3번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봅시다. 자, 3번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현금을 5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면 현금을 출자했다는 얘기는 이제 주주가 출자한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금 5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50만 원을 해주고, 대변에는 이제 처음에 주주가 출자하고 영업 시작할 때는 이거를 자본이라 합니다. 자본금 합니다. 자본금은 자본의 증가, 대변에 표시하죠. 그 다음에 4번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 4번 건물 임대료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단 현금 3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일어나고요. 왜 받았어요? 건물 임대료. 우리가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걸 건물 임대료로 합니다.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수익의 발생입니다. 우리가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표시한다는데, 건물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현금이란 자산을 받았어요. 자산의 증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가 각각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무슨 항목인지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게 또 거래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자산의 감소와 관련된 통계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와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1번의 경우,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의 경우는, 자, 1번, 외상 매출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했대요. 현금을 받았대요. 자, 현금 100만 원을 받았으면 일단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했겠네.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자산이 감소했는데 현금이 왜 현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외상 매출 대금. 외상 매출 대금이라는 것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외상 매출금 대금이래요. 근데 그 돈을 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원래 자산인데 그 자산 받아야 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어. 그럼 외상 매출금 그 권리 감소, 자산의 감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여기에서는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표시가 될 수 있죠. 자, 2번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입니다. 자, 2번 외상매입금 대금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뭔가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 지급했으면 현금이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70만 원 표시하고 현금이 왜 나갔어?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한 게 있어요.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 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그 부채를 갚았대요. 그러니까 부채의 감소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 자, 3번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주주에게 배당금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야? 자, 배당금을 지급했대요. 일단 배당금은 비용은 아니고요. 자본의 감소, 자본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 자본이 감소했고 배당금은 뭘로 지급했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35만 원 하면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자본의 배당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얼마? 35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그 자산이 35만 원 감소한 거죠. 자, 4번 건물에 대한 보험료 4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험료 4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이제 비용인데 그거를 비용의 발생은 뭐라고 우리가 차변에 이렇게 왼쪽에 표시한다 했는데 보험료 지급한다고 뭐가 나갔어? 현금 42만 원이 나갔어. 그렇게 하면 자산이 감소. 그래서 이제 현금이란 자산 42만 원이 감소하고 보험료라는 비용이 42만 원 발생한 거죠. 자, 마지막 5번 은행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예요? 자, 일단 현금으로 상환했대요. 현금 뭔가 상환했다는 건 갚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겠네. 그러면 자산의 감소 총 얼마? 110만 원, 101만 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을 나갔는데 왜 나갔어? 부채 감소, 은행 차입금. 은행 차입금으로 100만 원을 돈을 갚았어요. 그럼 부채 감소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돈을 빌리고 이제 차입금 이자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5만 원 이렇게 만 원 나간 걸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거래가 성립한다는 거 거래 성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분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5월 1일 날 화성 꽃배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100주 액면금액 5,000원에 발행하고 현금 500만 원을 납입받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일단은 화성 꽃배달이란 용역회사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5월 한 달 회계 처리를 한다 합시다. 5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해봅시다. 분계라는 건 어떻게 한다 했죠? 자,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율 중 어느 계정에 표시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변, 대변 어느 쪽에 표시할 거냐? 마지막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본다 했죠. 그래서 먼저 현금을 차변에 표시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현금을 받았어요. 내가 현금을 받은 건 뭐예요? 현금이란 뭐 현금이면 뭐? 자산. 내가 현금 보유하는 게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인데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표시한다 했어요?
차변에 표시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 차변에 현금이란 자산 50만 원 하고 대변에는 자본금 50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돈을 이제 주식 발행한 경우 이거를 우리가 회계용으로 자본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어디에 표시한다? 대변에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아까는 우리가 분계장이라는 거를 표시했잖아요. 근데 분계장을 다 작성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약식으로 이제 왼쪽은 차변으로, 대변에는 오른쪽은 대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변 대변 나누고 계정 과목 금액, 계정 과목 금액. 요때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합니다. 자, 2번 분계입니다. 5월 5일 은행에서 현금 30만 원을 단기간 차입하다. 그럼 어떻게? 뭐야? 현금을 차입했대요. 그럼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차입했다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차변에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30만 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잖아. 표시하고. 대변에는 뭐 단기 차입하다. 그럼 돈을 차입했다는 걸 빌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부채 발생이야. 부채의 증가는 뭐라고? 대변에 표시한다고. 부채의 증가는 단기 차입금 3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3번 5월 10일 날 꽃배달을 하고 배달료 4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다 그랬겠대요. 일단 꽃배달을 했대요. 그럼 이 회사가 꽃배달을 주로 하는 그걸 수익으로 하는 기업인데 그 자체를 했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수익의 발생 이렇게 꽃배달을 하는 회사가 꽃배달을 한 거는 그 자체가 핵심 수익 사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익의 증가는 어디야? 대변. 수익의 증가는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그러면 이거 수익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제공과는 이제 용역 매출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용역 매출 40만 원 수익의 증가 대변에 표시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어. 지금 받았으면 여기다 현금 40만 원으로 하면 되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또는 이렇게 서비스를 외상으로 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회계 용어로 계정 과목으로 외상 매출금 이런 용어를 씁니다. 외상 매출금. 매출을 했는데 외상으로 했다.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5월 15일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중 20만 원을 이자 2천 원과 함께 현금으로 상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어느 쪽 보고부터 할까? 현금으로 상환하다. 쉬운 거부터 합시다. 현금 상환했으니까 현금이 나갔겠네. 그럼 대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됐어. 그럼 현금 20만 2천 원이 총 나갔어. 야, 현금이 왜 나갔어? 차변에 단기 차입금 20만 원.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적혀 있어. 왜요? 아, 부채잖아요. 단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차입금 있는 거 그거를 갚았어, 상환했어. 그래서 이제 차변의 부채의 감소 단기 차입금 20만 원 하고 이자 비용 2,000원 이렇게 했네. 이자 비용 이자는 뭐 비용입니다. 예,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은 차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표시한다. 5월 16일 날 차변에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9,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차변에 현금 9,000원, 대변에 임대료 수익 9,000원 이렇게 표시했네요. 여기서 건물을 임대하고 9,000원 현금으로 받았대. 자, 일단 현금 받았으면은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래서 금액 9,000원 표시하고 현금을 왜 받았어? 건물을 임대하고 돈을 받는 거야. 우리가 건물 임대하고 돈을 받는 경우는 이런 건 수익 활동이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익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임대료 수익 9,000원 이렇게 표시하자. 자, 6번 5월 20일 소모품 6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소모품을 구입했대. 소모품은 뭐야? 이렇게 구입을 했다가 그게 사용하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복사기, 토너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면 그 없어지는 것들. 뭐 이제 뭐 기계에 필요한 어떤 윤활유 뭐 이런 거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소모품 6만 원. 일단 소모품도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6만 원.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6만 원 표시하고 7번 5월 21일 수원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단기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뭐야? 차변에 단기금융자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우리가 취득한 사람은 이게 자산이 된대요. 그럼 자산인데 단기에 팔 목적으로 취득했어. 그러면 단기금융자산. 취득한 사람은 단기 금융자산이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면 뭐라겠지? 자본금 이렇게 한다 했죠. 자본금은 뭐야?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 사람은 자본금인데 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우리가 취득한 경우는 그 취득한 사람은 자산이 된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5만 원.
자, 현금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현금이 나갔네요. 그러면 현금 자산의 감소 5만 원 표시합니다. 자, 5월 22일 날 경기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취득했어요. 우리가 취득한 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한다? 금융자산이라고 했어요. 금융자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는 뭐라고 했어? 이제 단기 언제든지 취득했는데 팔 목적으로 취득했어.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뭐야? 단기 금융자산이라 했는데 여기는 FVOCI 금융자산이었어요. FVOCI는 이렇게 포괄 이제 플러스면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FV가 이제 공정가치는 페어밸류의 약자거든. 공정가치 하고 이제 OCI는 이제 기타 포괄손익, 기타 이제 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제 그래서 그거의 약자 OCI 그런 뜻입니다. 결국 나중에 금융자산을 취득했다가 그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공정가치에 의해서 표시하고 그 공정가치에서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걸 기타 포괄 손익 이 항목에 넣어라.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공부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계까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공부했죠? 회계순환과정 공부했죠. 회계순환과정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 회계순환과정 총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6단계. 자, 기억나요? 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첫 번째 1단계가 거래의 식별, 2단계 분계, 차변대변 나누는 거. 자, 3단계 전기. 전기는 분계장에 기록한 내용을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는 거. 전기. 4단계 수정분계. 나중에 공부합니다. 수정분계. 그 다음에 5단계 재무제표 작성. 6단계 장부의 마감. 그래서 회계순환 과정이 총 6단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분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공부하는데 이제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 발생한 거래가 이제 뭐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중에 어느 계정에 속하는 거냐 그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차변대변 어디에 표시하고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차변대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산의 증가는 어디?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넣어주세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수익의 증가는 대변, 수익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증가는 차변, 비용의 감소는 대변. 이렇게 해서 그거 꼭 분개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하고요. 이걸 또 응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십시다. 수고했습니다.